거의다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가 안사의 난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식을 전쟁터에 보낸 아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내의 마음이라든지 전쟁 때문에 사회에 혼란한 사회상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두보는 유학적인 걸로 많이 썼고요. 그래서 두보 같은 경우는 유학의 성인의 개념을 빌어가지고 유학 그 두보를 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백 같은 사람은 완전히 자연에서 논의는 정말 풍류를 즐긴 사람인데 거의 그 시 속에 도가 사상이 완전히 녹아져 있어요. 정말 뒤에 문장이 이제 나오지만 시 안에 장주와 그 호종목 얘기를 아주 시 안에다가 넣을 정도로 그 시의 도가를 그 장자 사상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시를 썼던 도가에 심취했던 사람이 이백이었는데 그래서 이백은 장자의 신선 개념을 빌려서 장자를 이백을 시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왕류 같은 사람은 불교에 굉장히 다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불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시불이라고 고세 사람들한테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당나라 때에 이런 철학적 사상을 굉장히 왕들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것을 노래할 수 있는 시인들이 그때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사상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고요. 뭐 그냥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군데군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의 강의 연간에 보면은 전당시라는 글이 있는데 전당시가 당나라 시를 다 해본 것이 자기네들이 수집한 것만 2,000여 명의 작가와 5만 여수의 시가 그 전당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나라의 시가 많이 돼 있었는데 그 시 안에는 제가 요즘 당시를 사이드로 공부하고 있는데 시를 보면은 시 안에 술 얘기가 없이는 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여기저기에서 술 그 주향이 막 배어 나오면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제가 술이 취하듯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풍류란 술이 빠질 수 아까 풍류란 독서가 빠질 수 없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독서 얘기를 하시는데 듣는 순간 독서자 빼고 술자만 넣으면 저도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만큼 풍류는 술이 빠질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풍류를 좀 아는 사람들이라서 술을 좋아했었구나. 요건 순전히 제가 금종현 박사한테 아마를 가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시 이러이러한 시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좀 열거를 해놨어요. 어떤 시는 우정이 깃들어 있고 어떤 시는 이별의 시고 어떤 시는 이런 종류를 좀 열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시 한 편을 보겠습니다. 맥거이의 북창상호라는 시는 우정에 깃든 주양을 음미해보자. 그 두 줄만 오늘 북창 아래에서 무엇 하느냐고 자문하네. 뒷북에도 새 친구를 얻었으니 새 친구는 누구인가. 금을 뜯다 술 마시고 술 마시다 문득 시를 읊으니 새 친구가 번갈아 이어가다 돌고 돌미 끝이 없네.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문인들에게 술을 가까이 하면 즐겁고 또 술이 멀어지면 허전하고 섭섭한 그런 친한 독가 같은 존재이면서도 고독한 환경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지기가 바로 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는 고독한 시인과 술을 하면 이백을 연상할 수가 없는데 이백의 월화 독작을 보면은 이백에는 이백하면은 달과 그림자 술 그렇게 셋이 친구이고 맥거이 하면 검고 술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백의 월화 독작을 보면은 꽃사이 놓인 한 동이 술을 신한이 없이 혼자 마시네. 잠들어 밝은 날을 맞이하고 그림자를 향해 셋이 되었구나. 깨어서는 모두 같이 즐기고 취한 뒤에는 제가 깨 흩어져 사라지다. 그 밑에 200의 시를 계속 보면 석잔 술로 큰 노를 통하고 한말 술에 자연과 하나 되니 취하고 취하여 얻는 즐거움을 깨어있는 이에게 전하지 말아라. 200은 석잔만 마시면 노가 통하고 한말을 마시면 자연과 하나 되었다고 노가 사상이 200의 시 안에 모든 시 안에 이렇게 그 도와 자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200시에도 장주가 호랑나비를 꿈꾸니
호랑나비가 장주가 되었네. 일체가 모두 변혁하니 만사가 참으로 유유작적하구나. 이렇듯 이백의 시에는 그 도가적인 정치가 완전히 되어 있어서 이백의 시를 대부분 호탕하다고 표현하는데, 호탕할 뿐만 아니라 종양화와 와완하게 굉장히 온화한 느낌도 드는 그런 시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 200은 자연과 벗삼아서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온유한 삶을 즐겼으며, 적선일이라고 불릴 만큼 재능을 갖춘 200이라도 요거는 제 생각이 포함된 겁니다. 분명히 200은 가사를 탕진하고 쫓겨나서 뚜렷한 성취 없이 세상을 주유하며 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은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의 한 단면으로 표출된 자기 변명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화독작에 자신의 근심을 술로 달래는 이런 모습과 그런 자망 심지의 수양을 대신하여 술로 상하와 망하의 경지를 읊고 있습니다. 술 안에 망하라는 개념이 자주 술과 망하라는 개념이 200의 시에는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200은 술로서 망하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가 사상을 했지만 신제자망을 한 것이 아니고 술로 망하한 사람이 바로 200이다. 아까 왕유도를 얘기했지만 왕유도 술로서 선을 했는데 선을 하면서 술이 취해서 옆에서 보면은 선을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늘 선에 들어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처럼 그 다음 시간 두고 이처럼 술이 고독한 이에게도 주요하지만 때로는 법과 마음을 나누는데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친구의 장원에 들러 자연과 더불어 법과 술을 나누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그린 맹호연의 과거 인장이라는 것은 꽃을 핑계를 삼아서 친구를 다시 찾아오겠다 하는 따뜻한 우정이 깔려있는 시가 그 다음 시고요. 그 다음 시는 이별에 관해서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별로 회자되는 시가 바로 왕유의 송원 이사 안서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들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안서로 간다든지 양관, 옥류관 이런 관이 많이 등장합니다. 양관이나 옥류관은 변방에 전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잠시 이렇게 들러서 지나가는 곳이나 시마다 양관, 옥류관 이런 관이 등장하면은 전쟁에 떠나는 사람들을 이별하는 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서로 가는 벗 이안을 성별하기 위해서 지금 길목의 위성 객잔에서 밤을 지새우는 아침도 미련이 남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을 미애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보라는 술잔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진한 무정이 담겨 있으며 묵묵히 오가는 술잔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유가적인 시, 도가적인 시, 불가적인 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가 사실 제일 처음에 시를 쓰겠다고 생각할 때는 두보의 음중 팔선을 가지고 시를 써보기로 처음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되는 두보의 음중 팔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보의 음중 팔선은 두보가 본 술꾼들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두보가 술꾼들을 묘사해 놓은 것인데, 제가 술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주선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주선들을 주귀라고도 술귀신이라고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종 때, 당현종 때 주당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8문인들을 그런 선비들이, 같은 풍류 선비들이 이렇게 같은 술버릇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모습을 그대로 회화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보의 음중팔성가는 그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두보의 음중팔선도가 많이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음중팔선도의 그림이 많이 그려져서 옛날에 그 음중팔선도를 가지고 그림을 김홍도가 그려놨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작기마두라고 그러는데, 그 왕이 정조가 어느 왕이 기억이 안, 그 왕이 그거를 궁중 앞에다 그 그림을 걸어놓고 이걸로 100일장을 열었습니다. 전부 다 실어져가면서 박제가가 거기서 장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제가의 그런 음중팔선 도서라는 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따가 음중팔선 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중팔선
평가를 감상해 보면은 첫 번째는 하지장의 얘기인데, 지장은 말에 오르면 마치 배를 탄 듯 흔들리고 눈앞이 어지러워 우물에 떨어져도 물속에서 잠잔다. 술을 너무 마셔서 말을 타고 있어도 배를 탄 것처럼 본인이 술 마신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물에 떨어져도 술이 취해서 모르고 그 속에서 잠을 잘 정도로 술을 즐겼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여왕은 섬할 술을 마셔야 비로소 조정에 나가고 길에서 누룩 수레만 만나도 군침을 흘린다. 주천보울로 벼슬을 옮기지 못함을 한스러워한다. 주천보울은 주천이니까 술샘이에요. 한마디로 술샘, 그 주천이라는 마을에 그쪽으로 자기가 옮겨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들 정도로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양이라는 사람은 현종의 당현종의 사촌 여양왕 이진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면 읽어보시면 양왕 겸 맥부상서입니다. 양왕이라는 말이 원래 여왕이 여양왕이기 때문에 양왕인데, 요 양자가 요거는 술 양왕으로 이제 바꾼 거죠. 자기 이름의 양왕이 아니고 여양왕의 양원을 양인데, 여기는 술왕이며 겸해서 또 보리맥자에서 맥부상서다, 이런 별부를 가질 정도로 애주가이며 술고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 나갈 때는 항상 취해 있었고 술 소리만 누구 하면은 바로 침을 흘렸다고 해서 유명한 술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 음종팔성가 중에 세 번째 사람은 자승상을 지내다가 실각한 이적지를 노래한 글인데, 자상은 하루에 유흥비가 만전이며 모래가 백천에 강물을 들이키듯 술을 마시는데 강물을 마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 밑에 시는 최종지라는 그 명문 대가집에서 자란 높은 벼슬을 가지고 또 생긴 것도 인풍옥수의 준수한 용모까지 가지는 사람인데, 종지는 귀공자 풍의 미소년으로 잔들어 흰 눈으로 푸른 하늘을 흘겨볼 양이면 맑고 고와서 옥으로 빚은 나무가 바람 앞에 섰듯 이렇게 늘 술을 들고 같이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진은 역시 그 왕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불심이 굉장히 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을 많이 즐겼답니다. 그래서 그가 불전에 참선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은 치중에서 조는 건지 선에 들어서 무아산매에 빠져 있었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는 200의 시인데요. 200은 술 한 말에서 시 100편을 쏟아내는데, 장안에서만 나오면 술집에서 쓰러져 잔다.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고 자신이 술 취한 신성이라고 스스로 취하네. 이 두보가 표현한 술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보는 지금 천자가 불러도 가지 않고 천자가 배를 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배를 타고 지나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무릉도원이구나. 200을 불러서 시한수, 천자가 바로 당현종이에요. 현종이 200을 불러서 현종이 200을 굉장히 아끼고 좋아했답니다. 200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안 될 것도 200에는 전부 다 그게 전부 면제부를 줬대요. 200이 술 먹고 말하는데 안 온다, 이런 거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200을 좋아해서 배를 타고 지금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200을 불러서 시한수를 지키는데 200이 하는 말이 나도 신선이여나 거기 안 가면 그 얘기하고 자리는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 만큼 200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큼 술로서도 이렇게 위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사 말고도 200의 고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술 취해서 왕이 불러도 가지 않았는데 또 그러다가도 200 불려가서 세수하고는 이 시한수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뭐 10수 정도는 술이 아무리 취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제목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지어 부르면은 다 지어낼 정도로 그렇게 했었다고 하기 때문에 200의 주벽에 관한 일화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욱인데 장욱은 그 초서로 서예 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서 쓰면서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게 흘려 쓴 강추